지금 뭐 중국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여러 그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디폴트 위기를 맞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7일에 중국의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민영 기업 중에서 1위인 부동산 이제 개발 기업이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8월 7일 날 지급 기한이 도래한 달러화 채권의 이자를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지 못했는데 이 이자가 2,25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채무 불이행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간 이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폴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 가격이 진짜 폭락을 하고 있고 주식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 민영 기업 중에 매출이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중국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 이 기업의 이제 디폴트 위기가 만약 현실화된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 회복도 요원해지고 경기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 침체가 좀 더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하면 중국 경제가 위협을 좀 크게 받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은 사실 중국의 GDP의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관련 산업을 포함하면 이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도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 심리 지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좀처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 부동산 개발 기업의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심리가 더 악화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부동산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에서는 제조업이 좀 부진하고요. 서비스업이 좀 나아지다가 다시 이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마저 받쳐주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이제 회복은 더 요원해 보이고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이 미칠 기대는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꽤나 크게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또 중국과 교육 규모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이 시점에 중국과의 이 경제 관계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되면서 우리 경제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중국 경기가 좀 나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좀 회복이 되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가 또 퍼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 대중 수출이 회복될 기미도 좀 이제 요원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중 수출 의존도가 그동안 너무 높았던 것이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대중 수출 의존도 내지는 대중 이제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는 한미일 이제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감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다른 나라와의 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